PDS 컨설팅 진로진학연구소장 오규석입니다. 지난 4월 말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관련된 대교육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또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정시 확대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된 여러 내용들을 자료를 꼼꼼히 보신다기보다는 어떤 정시 확대라는 여러 언론 기사들에 조금은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서 여러 어떤 혼란이 가중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의 여러 어떤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 변화된 어떤 그 발표 결과에 따른 예상되는 미래의 어떤 상황을 예측해 봄으로써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앞으로의 어떤 효과적인 대입 대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교육에서 발표된 학생부 종합 또는 교과 그리고 정시까지를 포함한 2022학년도 전형에 따른 선발 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가장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감소와 수능 전형의 증가폭인데요. 실제로 대학 언론에서 얘기하던 대로 뭔가 이제 주요 대학 위주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어떤 정시 선발 비중이 이제 실제로 전국 대학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1.5% 정도 증가한, 그러니까 7만 명에서 7만 6천 명 정도로 대략 한 5,300명 정도 증가한 요 정도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기존의 예상과는 다르게 논술 또는 특기자 또는 적성전형 등에서 이제 감소된 그런 인원들을 위주로 정시를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이 예상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학년도 대비 약 2% 정도의 감소폭, 인원수로 따지면 대략 6,600명 정도의 인원 감소폭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정시 선발과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간 인원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600명 정도가 증가하면서 상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화된 비율을 보시게 되면 대략 2% 안팎입니다. 그렇지만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들의 어떤 체감, 변화는 훨씬 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관심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보는 어떤 비중은 전국 대학과 관련된 비중일 거고요.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서울 주요대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 그리고 수능 위주의 변화, 이 인원 변동이 실제로 수도권 또는 서울권 주요대 위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상위권 친구들의 체감폭은 조금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하위권까지를 저희가 고려를 한다라면은 그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지금 현재 1,6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과년도에도 서류 100% 전형이 아닌 교과 성적이 일부 정량 반영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실제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이나 이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큰 어떤 염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전국권 대학의 그 전형별 모집 비율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서울 주요권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 선발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지금 간략하게 나오는 지금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2020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을 때 2023학년도에 예상되는 정시 선발 인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과년도에 비해서 5,600명 정도 그렇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다만 2023학년도 기준으로 5,600명 정도 증가하는 이 인원이 2022학년도 그리고 2023학년도로 넘어오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표된 2022학년도 전형계획을 살펴보시게 되면 40% 이상 선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된 대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40% 미만으로 선발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대학들 중에서도 서울대, 그리고 중앙대, 그리고 숙명여대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35% 이상의 정시 선발을 이미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년도였던 수시 2월 인원, 수시에서 모집이 되지 않고 그 인원이 정시로 2월되는 그 인원까지를 합치게 된다라면 실제로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대략적으로 40%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일반적이고요. 다만 2022학년도에 이미 많은 대학에서 40% 이상의 정시 선발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23학년도까지 똑같은 아니면 유사한 비율로 정시 선발이 이제 확대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상은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2022학년도의 수준에서 일부 40%를 선발하지 않는 일부 대학에서 약간 수준의 어떤 정시 확대를 통해 생각보다 그 정시 확대의 비중이 2023학년도까지 연결되기는 쉽진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부분을 수치상으로 저희가 환산을 해 보게 되면 전체 40% 기준 5,600명이라고 저희가 환산을 했을 때 2023학년도에 확대되는 어떤 정시 인원은 대략 1,0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짚어본 16개 주요 대학의 어떤 유형별, 전형 유형별 선발 인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능 성적은 많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40% 또는 낮은 학교, 중앙대 등 일부가 31%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전체 16개 대학 전체의 어떤 인원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37% 정도의 정시 선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확대된 이 수능 선발 인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원래는 과거처럼 이 논술 전형 또는 일부 실기 전형에서의 어떤 그 모집 감소와 이 감소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제 전환 선발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문제는 논술 전형과 같은 요 전형은 지금 현재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이미 한번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해를 넘어가면서 뭔가 급격한 어떤 전형상의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대한 감소가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16개 대학만을 참고로 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700명에서 800명 안팎의 논술 전형 인원이 감소가 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 이에 상위권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던 이제 특기자 전형이 이제 감소되면서 그 인원이 정시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부 건국대, 경희대 또는 동국대, 서강대와 같이 지금 2021학년도에는 모집하지 않던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22학년도에 비교적 큰 비율로 지금 모집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건국대 그리고 경희대 그리고 동국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학교 추천전형이라는 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 100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반영하는 요소의 어떤 100 중에서 작게는 30, 많게는 40 정도의 비율을 학생부 교과전형을 정량 반영하는 일종의 교과 플러스 비교과 형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운영되어 왔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교육부의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미 학생부 교과전형을 반영하던 그 전형을 100%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선발한 것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 종합전형에서 이제 100% 교과, 이제 서류를 평가하지 않는 교과 성적만을 평가하는 전형을 신설한 곳이라고 하면은 지금 봤을 때 서강대,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없습니다. 이제 성균관대, 그 정도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과 전형,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활동이라든가 어떤 비교과 그런 부분을 같이 보충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았던 일부 지방권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상위권 어떤 대학으로의 지원 기회가 조금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역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기존의 학생부 교과전형, 그러니까 서울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에서 운영되어 왔던 학생부 교과전형의 입결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입결이 조금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고3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같은 내신 기준에서의 어떤 해당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부분까지를 감안하면은 실제로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감소로 인해서 관연도에 비해서 입결이 과도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비약된 예상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2022학년도에 어떤 입시 변화 중 좀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수능 전형 정시 선발 인원의 대폭 확대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022학년도에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약학과의 어떤 학부 모집이 신설되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약대 선발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 기준 대략적으로 1,6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정시가 600명 정도, 그리고 수시 부분이 900명 정도, 이 정도로 해서 60대 40, 수시대 정시가 60대 40대 정도의 비율로 선발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자연계 상위권 친구들의 입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년 약전원이 이제 운영되기 직전, 그러니까 약학과가 예전에 모집되었던 그 점수대와 비교를 해 본다라면은 약학과의 어떤 예상 입결은 대략적으로 치의대 또는 지방 한의대 또는 지방 의대 이 정도의 어떤 순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위권 친구들의 어떤 지원폭 조금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의예과나 수의예과는 비슷한 정도의 입결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감안해 본다라면 대략적으로 1.5등급 내에서의 어떤 입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 위주로의 세 번째로는 주요 대학 위주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소폭 증가한 부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 축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일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감소 비율은 전국으로 저희가 환산을 했을 경우에 대략 2% 안팎으로
부분을 모집 인원으로 환산을 해 보게 되면은 대략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 기준에서는 6,600명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의 어떤 입시 전형에서 대부분 소진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전국 대학 또는 서울 하위권 대학까지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외에 뭐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이지만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엔 이제 수능 최저 부활, 그리고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일부 학생부 교과 전형 신설이 된 부분, 이 부분을 서울권 주요대에서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그 전형별 그 모집 인원의 급격한 어떤 좀 변화로 인해서 내가 처음에 준비하던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지역권으로 저희가 내려갈수록 학생들의 대비 정도가 크게 형성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 어떤 입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고민거리가 되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2018학년도, 그러니까 1999년생부터의 점차적인 어떤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한 고3 인구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2018학년도, 그러니까 1999년생 그리고 2000년생, 2019학년도까지는 고3 인원이 대략적으로 60만 명을 웃도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고3 비율이 이제 차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2020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급속히 감소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 그리고 2003년도, 그러니까 2019학년도와 2022학년도를 비교를 해본다면 대략적으로 15만 명 정도가 고3 인구가 감소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상위 10%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단순 수치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면은 이 부분이 2019학년도였다면은 6만 3천 명 내외의 어떤 인원이 상위 10%의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2003년생, 그러니까 2022학년도 기준이라고 하면은 대략 4만 9천 명 정도로 감소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어떤 감소한 감소한 고3 인원의 어떤 숫자와 비례하게 서울 주요대의 어떤 선발 인원도 비례하게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크게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메리트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어떤 고3 인구의 어떤 감소율에 비해서 서울 주요대 또는 지역권 주요대의 모집 인원은 이 어떤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낮은 폭의 어떤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예년과 동일한 위치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예년보다는 훨씬 더 어떤 동일한 대학을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조금은 더 수월해진 부분이 있다고 한번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2학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발표된 부분과 같이 실제로 정시 확대가 생각보다 많은 수준으로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그 정시가 확대된 부분이 대부분 서울 주요대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지역권이 아닌 일부 교육 특구에서, 그러니까 어떤 내신 성적이라든가 비교과에 비해 어떤 정시 성적,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조금은 더 우수하게 형성이 되는 그런 일부 학군들은 어떤 정시 쏠림 현상이 조금은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제가 짚어드린 부분과 같이 동일 대학 내 동일 전형의 입결을 저희가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몇 가지의 주요한 변화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어떤 추가적으로 따라오게 될 어떤 변화를 저희가 같이 예상을 했을 때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2022학년도에
또 정시학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약학대학의 선발과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관연도에 비해서 저희가 소위 N수생이라고 하는 뭐 재수생, 반수생, 그리고 기타 이제 뭐 3수생, 4수생 등 여러 번 어떤 도전을 해왔던 그런 수험생들의 증가도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재학생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2022학년도에 해당이 되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불리함도 감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권 대학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고 또 확대해서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지금 신설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서류 100% 전형이라기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부 반영되어 온 어떻게 보면은 교과와 비교과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종합이냐 교과냐 이렇게만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라면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실제로 지원자들의 어떤 서류 특징이라든가 성적 분포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연되었던 지원 성향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일반 종합 전형에 비해서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선 고교에서 지도하는 어떤 그 진학 지도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과를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 보았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모집할 때와 큰 차이 없이 내신 성적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기준을 조금은 더 중시하면서 어떤 내신 성적 위주로였던 추천이 이루어졌음을 감안을 한다라면 실제로 어떤 지원자들의 어떤 분포, 내신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 일부 서류가 들어가던 부분이 100% 교과 전형만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해당 대학에 대한 어떤 내신은 조금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그 폭 자체가 미미하며 보통은 0.1에서 0.2 수준에 하는 작은 폭의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로 인해서 서울 중하위권 그리고 지역권 대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어떤 전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100%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지가 않았죠. 예를 들어 상위 6개 대학을 저희가 이제 한정해서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는 100%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전국 지역권에서 전교 1등들 특히나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일부 지역의 1.1 또는 1.2 수준의 아주 극상의 내신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몰리게 되면서 평균점도 1점 초반대로 형성되는 그런 부분을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거의 많은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 상위 6개 대학까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기존의 한양대 교과 전형에서 형성되었던 내신 성적보다는 다소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 예상입니다. 그래서 1.3에서 많이 본다라면 1.5 정도까지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부분을 위해서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던 그 아래쪽 대학들
그 아래쪽 대학들의 내신도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서울권뿐만이 아닌 지역권까지로 확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실제로 모집 인원에 대한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의 앞으로의 어떤 수시 대비 또는 정시 대비에 있어서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수시와 정시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러면 수시 전형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큰 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정시 확대와 이제 맞물려서 앞으로 2023학년도, 2024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정시가 추가 확대될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왜냐? 실제로 이 부분을 저희가 전국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많은 대학들에서는 수시 전형이 어떤 학생 모집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이 학생 모집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수시 전형을 그렇다면 얼마나 포기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교육부에서 정한 어떤 가이드라인 지금은 일부 대학 또는 이제 서울권 대학으로 한정이 되었지만 40% 이 선에 더 상회하는 어떤 그 수준의 정시 선발 비중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같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 그리고 걱정이 여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마음속에 하나씩 자리를 잡고 계실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쇠퇴를 할 것이다 또는 폐지가 될 것이다 아니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대학에서 발표된 여러 재학생들의 그 입학 전형과 또 대학 생활과의 상관관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조사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정시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달리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의 어떤 희망 전공 또는 희망 진로를 미리 준비하고 그 부분에 맞는 이제 학과를 지원하고 또 합격을 해서 다니는 학생부 종합전형 출신자들의 어떤 학교 생활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대학에서도 같이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앞으로 2023학년, 2024학년도까지 넘어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이 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서류 간소화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서류 간소화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 폐지, 그리고 봉사활동 또는 자율동아리 활동 또는 독서활동 등 일부 활동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요소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평가 요소라든가 어떤 제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됨에 따라서 각 대학에서도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또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의 여러 평가 요소 중에 배제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K무크 강의라든가 일부 경기권에 한정된 부분이긴 하겠지만 경기 꿈의 대학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고교 학점제 또는 클러스터제 또 모든 학생들이 한 번은 경험을 해야 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서의 선택 과목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학생의 어떤 진로, 전공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는가라고 하는 교내 생활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라는 그 항목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던 전공 적합성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겠으나 오히려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 어떤 교과 성적 또는 교과 수업 내에서 저희가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확대될 부분이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수능 최저 기준과 정시 예상 입결의 어떤 체감 차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잠깐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정시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정시로 입학할 수 있는 점수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2018학년도에 세종대 논술 전형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학년도 세종대의 경우 논술 전형에 있어서의 최저 기준은 세계 영역 합이 6이 충족이 되어야 논술 전형에 응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세계합 6 정도의 어떤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정시 전형에서 세종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확보가 되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한 영역의 점수가 어떠냐에 따른 변수는 있겠지만 그 3합 6이라는 그 최저가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친구라면은 세종대 논술을 섣불리 지원을 하지는 않았겠죠. 이 부분이 실제로 2022학년도부터 정시가 확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시 입결이 하락하면서 일부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대학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정시 또는 수시 또 정시 확대에 의해서 정시를 준비하는 지역, 수시를 준비하는 지역 이런 어떤 지역 간의 어떤 쏠림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과의 어떤 상관관계도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준비할 만한 어떤 매력적인 하나의 카드 중에 하나이며 오히려 입결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전형, 어떤 선발 비중이나 앞으로의 어떤 변화와 관련된 대략적인 예상되는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수험생들 앞으로 어떻게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대비에 앞서서 미리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의 성적을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가 확대되는 부분은 일부 상위권 또는 주요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내가 정시를 준비를 할 것이냐 수시를 준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하기에는 본인의 지금까지의 성적 이 성적에는 학생부 내신 성적과 더불어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성적을 비교를 해서 과연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있고 내가 과연 정시를 준비하는 부분이 맞을 것인가? 왜냐? 지역권 대학으로 넘어갈수록 정시 비중의 어떤 확대폭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대학은 수시 선발 비중이 조금은 더 늘어난 대학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정시만을 준비를 하다가 실제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현재 성적을 파악하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적에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 그런 대학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그렇다면 그 대학에서는 어떤 전형을 위주로 선발을 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내가 그래서 수시를 준비를 해야겠어 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 다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비교과 활동 등 여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중위권, 중하위권으로 내려가게 될수록 요구되는 비교과의 수준도 생각보다는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내신이 좋지 않아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크게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비교과 또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같이 쌓아주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한 어떤 상위권 대학으로의 어떤 지원을 동시에 고려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변화가 예상되는 비교과 평가 요소에 대한 적응이라는 지금 타이틀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아직까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현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의 평가 요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이것저것을 준비를 하는 부분보다는 미리 이제 생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점검하고 그리고 이 활동들을 주로 한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앞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줄어들면서 대학 쪽에서는 보다 성실한 어떤 교내 생활, 이 부분은 성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들 또는 학생들만의 어떤 특징들, 그런 특징들을 예년보다는 골고루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의 어떤 중요도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학생의 기타 교내 생활 또는 활동의 중요성이 떨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거야 또는 정시로 갈 거야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전형을 미리 선택해서 미리 그 한 우물만 파기보다는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모든 교내 활동에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하면서 성적 관리와 더불어서 계속 바쁜 생활을 해주는 게 앞으로의 대입 결과를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라는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어떤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게 되면은 2018학년도에 나왔던 어떤 대입 예고제가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된 상황입니다. 전형이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처럼 정시 확대가 지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2022학년도에 이미 정시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어떤 전형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에는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소폭 확대라는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언론이라든가 어떤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시 확대라는 그 하나의 이슈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여러 가지를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